지금 수술하는 정형외과 과장님인데 보고서 한번 이런 거 하고 가셨어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네. 자, 다음은 수술실에서 3년 차 일하고 계신 분인데요. 수술 과정과 기술 방식에 대한 정보 등 공부를 책이나 혹은 어느 특정 사이트에서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면서 좀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그런 정보들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것 같은데. 일단 뭐 구글에 검색하는 맞아요. 것도 기본이기는 하고요. 구글에 이미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도 수술 영상하는 유튜브가 엄청 많아요, 솔직히.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그 영상이 유튜브 영상, 수술 영상 같은 게 진짜 그거예요. 거의 두 가지 정도 종류로 나오는 거 같아요. 맞아요. 하나는 이제 환자나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맞아요. 이해가 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더 알고 싶은 그건 안 나오는 거죠. 음. 그런 용도랑, 그러니까 환자 설명용으로 하나 맞아요. 나오고, 하나는 수술하는 의사들 용으로 맞아요. 나와요. 그냥 서전들. 그냥 딱 서전들이 딱 필요한 거 말이죠. 서전들은 이제 그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막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미 다 트레이닝해서 웬만한 지식 그냥 좀 주시는 정말 거예요. 포인트별로 조금 이 사람 수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포인트별로 이게 좀 다르고, 뭐 자기가 연구 결과 이렇게 수술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좋은 결과 나오더라, 뭐 이런 거 차이 때문에 나오는 영상들이라, 맞아요. 거기엔 또 내가 알고 싶은 그 조금 세세한 부분 이런 것들 없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을 이게 찾는데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수술 영상 많다 하고 그거를 한계점이 네. 있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술기들 이런 것들에 돼 있는 그런 책들을 보시는 게 도움이 좋아요. 뭐 외과 수술에 대한 책도 있고, 그리고 해부학은 책을 쓸 수도 있는데 해부학 어플도 있어요. 어플로 보는 것도 좋거든요. 이게 3D로 볼 수 있고. 그 유료 어플. 유료. 네. 그거도 언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언제 한번 죄송해요. 이걸 지금 설명하면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선배들의 정보, 좀 내려오는 약간 그런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책자 같은 것도 있고, 수술 프로시저라든가 좀 그런 게 좀 디테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본지. 한 분이서 두 질문을 주셨어요. 하셨네. 네. 갈수록 배우는 수술은 늘어나고 다행해지는데 연차가 차서 아주 옛날에 배웠던 수술 하라고 하면 커버가 가능할까요? 따로 주기적으로 리마인드나 복습을 하는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참 좋은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저희 수술방에서도 뭐 그렇죠. 일어나고 있죠. 네. 왜냐면 이제 경력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신규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그 트레이닝에 맞는 그것만 계속하고, 맞아요. 저희는 그 사람들 그거 하는 동안 다른 걸 하니까 또 약간 좀 하드한 것도 하고. 그렇죠. 이제 반대로 돼서 이제 그 옛날에 했던 걸 이제 들어간 상황이 되면은 기억이 안 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수술을 한 번 만약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메모장, 그러니까 핸드폰 메모장이나 이런 거에다 막 적어놔요. 그때 뭐 썼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은 변하는 것들이니까 계속 변할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이니까 적어놔요. 최신 그거를 얼마 전에 못 썼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적어놓고, 이제 또 저희 그런 것들도 인계 단톡방에 올라오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아닌 것들, 이제 새로 배우는 수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 공부해야 없죠. 돼요. 보고 옵저베이션을 좀 자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형외과 뭐 아스트로플라스티 수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업체가 사용하는 그 기구들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사용하는 제품 기구들이, 의료 기구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거는 뭐 팜플릿이나 브로셔 보고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뭐 예전에 배웠던 수술, 저는 약간 몸이 기억하는 것도 살짝 있어요. 그것도 좀, 있죠. 손이 나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몸이 기억해서 그럴 때도 있고. 리마인드 주기적으로 리마인드 하긴 해요. 그냥 가끔 하는데 뭐 그렇게 미리 적어놓을 수밖에 없죠. 이유를 안 적어놓으면 기억 뭐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고. 휴대폰 메모나 그런 데 적어놓고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읽는 게 그렇죠.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준비물품만 땅땅땅땅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잘 기억하고 이제 그 수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사실 그 재료 물품만 딱 적어놔도 뭐 할지 딱 알거든요. 어느 타임에 딱 쓸 줄 알고.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하도 진짜 한 몇 년 안 들어가면은 모를 수 있는데, 오래되면. 그러면은 이제 수술 과정들을 한번 들어갔을 때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놓는 거예요. 최대한 상세하게. 그러니까
마치 그 글만 읽어도 그게 연상되게.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은 이걸 못 보니까 그 소리나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걸 들으면서 알잖아요. 그것처럼 상세하게 그때 수술했던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적는 거야. 아주 상세하게. 안 까먹게 되니까. 네. 그럼 이렇게 적다가 보면은 안 외워지는 것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외우려고 그 하는 맞아요. 방법, 뭐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주 처음에 OS 이제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PFNA 있잖아요. 프록시멀 맞아요. 휴먼 A를 할 때 그 네일이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저기 트럭칸터어 쪽으로 들어가는 저기 블레이드가 있잖아요. 그 블레이드를 들어갈 때 저희가 보통 나사 같은 거 박을 때는 드릴 비트를 먼저 그 귀를 뚫어 놓고 뎁스를 잰 다음에 스크류가 들어가는 식이잖아요. 근데 캐뉼레이트 스크류는 이제 또 가이드 와이어가 딱 들어가 놓고 그 다음에 거기 리밍을 한 다음에 거기 이제 스크류를 넣는 식인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았으면은 이제 응용돼서 잘 외워졌을 텐데 그게 안 됐었었고 그래서 블레이드 들어갈 때 가이드 핀 쭉 따라서 들어간 다음에 그 가이드 핀은 따라서 뎁스를 재고 리밍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순서대로만 읽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자 네일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레슨 이 시작하고 이제 거기 머슬들 걸린 다음에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트루카 이제 가이드 할 수 있는 트루카 넣고 그 다음에 가이드 핀 넣고 그다음에 뎁스 재고 리밍하고 그 다음에 뭐 블레이드 들어간다. 딱 이렇게 그냥 딱딱딱딱 순서만 외웠단 말이죠. 왜냐면 그 순서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데 그것만 외우니까 나중에 좀 뭐 하고 딱 들어가다 보면 이거 맞았나? 이거 맞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왜 그런지 이해를 충분히 하니까 이제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당연히 그냥 그걸 그렇게 하기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가이드핀 쓰는 거 말고 그냥 드리비트 빵 끌어서 그냥 블레이드 한 번에 딱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재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드릴비트에 그 두꺼운 게 먼저 두두두두두 들어가 버리면은 만약에 여기가 프랙처 돼 있는 건데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리덕션이 그래서 가이드핀을 먼저 리덕션을 해주는 개념이죠. 맞아요. 리덕션을 해주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거를 가이드핀이 두 개 들어가서 스크류가 두 개 맞아요. 들어가는 식 이런 것도 있어요. 뭐 A2FN이나 이런 건 또 그런 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리덕션을 먼저 해놓고 핀으로 그래서 뎁스를 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밍을 하고 가이드 안 빠지게 네. 리밍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외우니까 이해를 하니까 이걸 왜 하는지 이 행위를 왜 하는지 네. 이해가 되니까 네. 다음 거를 그냥 뭔가 그 기억을 안 해도 그냥 몸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예전에는 그냥 원리를 잘 모르고 순서만 알았다면은 공부했다면 이제는 이제 이걸 왜 하는지 알게 되니까 네, 이제 원리들을 알게 되니까 다음 게 순서는 뭐- 따라오는 거죠 그냥 이제. 다음 게 뭐 할지 그냥 바로 알게 되는 그런 거죠.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중에 임상을 떠나 수술실 경력으로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아니면 경력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수술실 경력의 메리트나 차별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뭐 수술실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경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은 글쎄요. 그냥 다른 병원을 네. 옮기는 거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결국 수술실은 워낙 특수 파트 근데 이게 특수파트 경력직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웬만하면 잘 안 옮기니까 다른 이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술 경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직업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면은 조금 여기 말씀 좀 해주세요. 수술실 경력의 메리트나 차별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같은 수술실로 옮긴다면 맞아요. 그리고 일반 다른 사람들은 저희가 수술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제가 수술실에서 이런 일 해봤습니다만 그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그게 이제 그 회사에서 아니면 그 직업에서 어떤 장점을 발휘할 건가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잘 읽어봤고 답변을 성심껏 해드린다고 해드렸으나 준비도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더 잘 자세히 다뤄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수술 다 끝나고 당직 때, 그러니까 저 당직 때 수술 다 끝나고 찍는데 왜 제 당직 때만 수술들이 그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일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틈을 내서 짬짬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